네, 안녕하세요. 1시 30분 디지털 부품 설계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수업을 한번 해보죠. 근데 좀 이제 여기 쓰는 이 화면, 이거 보이시죠, 이거? 이게 좀 속도가 지금 하는 거하고, 이제 여러분들 전달되는 거하고 좀 속도가 늦어서 이 진도 나가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불편하면 조금만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뭐가 디지털인지 하는 디지털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그래서 제목을 제1장 이렇게 하고 디지털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개념을 한번 알아보자. 자, 이때 저희 제일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게 이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 신호 그 다음에 아날로그 신호, 뭐 그 차이가 뭐냐라고 물어보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디지털이라고 하는 신호와 그 다음에 아날로그에 대해서 비교해 보자. 제가 지금 다 썼는데 이 화면은 좀 천천히 나오고 있죠. 네, 이거하고 비슷하게 디지털과 아날로그도 있지만 이산 신호라고 하는 거고 연속 신호라고 하는 거에 대한 것도 있어요. 이산 신호, 그다음에 연속 신호. 또 하나가 이진이라고 하는 바이너리라고 하는 거와 그다음에 멀티밸류. 천천히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단 알아보도록 하죠. 네, 일단 첫 번째 디지털과 아날로그에 대한 어떤 비교, 요거에 대한 거고 이 두 개는 그냥 참고로 이제 제가 적어봤습니다. 먼저 디지털 신호라고 하는 거라고 하는 거를 사람들한테 얘기해 보면 디지털 시계를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죠. 이렇게 됐을 때 이 시간이 있고 분이 있고 초가 있다. 이렇게 돼서 이 시간은 일반부터 1부터 12까지 나타낼 테고 이 분이라고 하는 거는 0부터 60, 59분까지 나타내겠죠. 초도 0부터 59초까지 이렇게 표현돼서 이거 12개, 요거 60개, 요거 60개. 그래서 60진법, 60진법, 12진법. 이렇게 표현된다. 아직까지 이제 디지털 시계전 여기 쓰고 있는데 그런 게 화면에 안 나왔어요. 다른 도구로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려지고 있는 게 디지털 시계에서의 이제 그 숫자 나오는 판이에요. 그걸 세븐 세그멘트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한자로 날일자 모양으로 생겼는데 지금 이제 네모 상자로만 그려놓은 게 있습니다. 가장 왼쪽에 시간, 그 다음에 분, 그 다음에 초 이렇게 해서 세군 구분되어 있고
시가 12개, 1시부터 12시까지. 물론 이거를 이 24수로 나눠도 되겠죠. 그 다음에 분 0부터 59. 다음 초. 뒤에 그 이와 같이 12개, 시에서 12개, 분해에 대해서 6개, 초에 60개 이렇게 했는데 이런 걸 다 뭐라고 했냐면 물리량이라고 볼 수 있다. 그죠? 시간에 대한 물리량 12개, 분에 대한 물리량 60개, 초에 대한 물리량 60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디지털이라고 하는 개념에 여기서 봤을 때, 그 디지털의 그 신호에서의 그 특징, 이거는 물리량을 가지고 보자죠. 물리량 개수가 딱 한정되어 있는 거죠. 한정 개수. 이런 걸 디지털이라고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반면에 아날로그는 어떤 것이냐? 아날로그에 대해서 그럼 보죠. 마찬가지 아날로그 시계에 대해서 보죠. 우리 아날로그 시계를 보게 되면 회전 시계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을 거다. 그래서 특히 요즘에 그 아날로그 시계가 아니라 과거에 이제 그 태엽 감아서 하는 시계다라고 하는 걸로 볼게요. 이렇게 된 그 시계 원판이 있고, 여기 12,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돼 있다. 여기서 초반을만 얘기할게, 초반을. 초반을. 초반을 보게 되면, 여기 12라고 하는 현재, 여기서 이렇게 옮겨가게 되겠죠. 그런데, 이때 물리량의 개수는 어떻게 되느냐. 다시 말해서, 몇 초를 나타내냐라고. 아까는 디지털에서는 0, 1, 2, 3, 4 해서 60개밖에 없는데 여기서 초를 나타낸다면 0.1초도 있을 테고 0.11111 이런 것도 있을 테고 0.11111 그다음에 한참 0으로 나가다 뒤에 이렇게 된 것도 있겠죠. 그래서 이 물리량의 개수를 보게 되면 아날로그에서는 무한 개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날로그 시계를 일단 보게 되면 요즘 아날로그 시계, 요즘 저희 그 시계가 아니라 이 과거에 태압받았던 시계 보게 되면
이 12하고 1이라고 하는 그 공간 사이를 보게 되면 무한대의 개수가 있다. 물론 1하고 2 사이도 그렇고 전체 무한대의 개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를 아날로그다라고 얘기한다 이거죠. 그래서 디지털과 아날로그에 대한 개념을 다시 파악해 보게 되면 디지털에서는 한정 개수의 물리량, 아날로그는 무한대 개수 물리량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요즘에 시계들 보게 되면 참고로 최근에 팬들하고 얘기하면 둥근 시계들은 무조건 아날로그고 숫자 나오면 디지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죠. 지금 글씨 나오게 있는 게 0.1초, 0.1111111초 이렇게 다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는 이 바늘이 여기 쓱 제그 아주 부드럽게 움직이죠. 탁탁탁 튀질 않아요. 그래서 이 물리량의 개수가 무한대다라고 얘기한다 그죠. 아날로그 신호는 무한대 물리량을 갖는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디지털과 아날로그에 대한 걸 이제 그 얘기한 게 그 출력돼서 나올 겁니다. 지금 그려주고 있는 게 그 12하고 1 사이에 물리량의 개수가 무한대 있다라고 하는 표시죠. 1과 2 사이에도 여전히 무한대의 개수, 전체 12 구간으로 12개 그 나눠져 있지만 무한대의 개수의 물리량을 갖는다 했죠. 그래서 디지털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디지털은 한정된 개수의 물리량을 갖는다. 한정 개수. 그다음에 아날로그의 경우는 바로 위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무한대의 개수의 물리량을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온도를 나타낼 적에 또는 우리 목소리를 얘기할 때 디지털 신호로 나타낸다면 저음, 중음, 뭐 고음 이렇게 세 가지로 나타낸다면 아날로그 신호를 한다면 그 사이를 굉장히 저음 중에서도 얼마나 낮아졌느냐, 그보다 조금 더 높냐 이렇게 해서 아주 여러 단계를 나타낼 수 있죠. 그 단계가 그냥 한정돼 있다면 상관없는데 무한이다 그러면 그게 또 아날로그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음성 신호, 아날로그 신호가 되겠죠. 어떤 경우는 좀 컸다 작았다 이렇게 나타날 테니까. 이걸 갖다가 이 몇 개의 구간으로 나눠 가지고 일정하게 어느 범위 내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 중음, 그다음에 어느 범위 내면 저음 이렇게 나타내서 세 가지 나타냈다 그러면 그게 이제 디지털로 바꿔진 게 되는 거죠. 이제 최근에 시계를 보게 되면 이게 이 시간에서 탁 튀어버리죠. 그래서 여기에 개수가 초가 몇 개냐면 60개의 어떤 초를 나타내는 물리량으로 결정이 난다. 이제. 따라서 최근 시계는 뭐냐 하면 초 단위로 0초, 1초, 3초 이렇게 나타낸다 그러면 60개에 해당되는 초가 나타나니까 이거는 이 그 디지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원판이지만 디지털 시계다라고 얘기해야 되겠다. 이제. 이건 잘 구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산이니 그건 빼도록 할게요. 화면을 하나 바꿨는데 여전히 화면이 뭔가 남아있죠. 자, 물리량의 개수만 가지고 또 볼게요. 물리량의 개수에 대해서. 물리량 개수를 보게 되면 이게 저희 그 두 가지만 있는 경우가 한번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 세 개 이상의 물리량을 가질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있을 적에는 켜졌냐 꺼졌냐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얘기할 수 있겠죠. 두 개의 물리량이 있다. 반면에 그 이 세 개 이상일 적에는 물리량의 개수가 여러 개로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0과 1 또는 오늘 갖다가 1이라고 어플을 0으로 나타내 보죠. 세 개 이상일 적에는 화면이 안 나오니까 통신이 굉장히 늦네. 물리량에서 두 가지 있을 때, 그 다음에 세 개 이상의 물리라고 나눌 때,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일단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저희 그 디지털 신호에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두 가지를 갖고 있을 때 하나를 on, 그 외를 off라고 얘기해보자 했죠. 또 on은 1로 나타내기도 하고 off를 0으로 나타내기도 한다. 이와 같이 됐을 때 두 가지만 갔을 때를 뭐라고 했냐면 바이너리라고 얘기한다. 세 개의 일단에는 뭐 신호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개 있겠죠. 이거를 멀티 밸류라고 얘기하고 0, 1, 2, 3 뭐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4, 5, 6, 7 뭐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으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 물리량의 개수가 너무 많으면 이 그 표현하는데도 뭐 좋은 장점도 있지만 일단 오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바이너리 신호를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왜 바이너리 신호를 많이 쓰는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속도가 너무 자꾸 늦고 그러면 장비를 개비하든지 해서 이 조금 더 속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장비가 안드로이드 버전이 좀 하위 버전이 돼가지고 앱이 설치 안 되는 게 많아가지고 이렇게 되는 불상사가 벌어졌습니다. 세 개 이상을 멀티밸류 로직 또는 멀티밸류 신호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신호가 세 개가 아니라 뭐 10개, 20개, 30, 뭐 50개, 100개, 만 개, 막 계속 늘리다 보게 되면 결국은 아날로그 신호와 거의 유사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CD 같은 경우나 DVD 같은 경우는 이 거기에 판에다가 파는 크기 또는 깊이 이거 가지고 다 저기 그 음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여러 개의 구간을 만들게 되면 사람 귀가 이 그 아날로그 신호를 알아듣지를 못하는 그런 게 있겠죠. 아주 이제 그 사이사이를. 그래서 이 마치 이제 그냥 정상적인 음질이 나오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방식이 그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디지털로 바꿔서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호가 사라진다든지 하는 거를 사람이 감지를 못한다. 자, 그 다음에 이 그 바이너리에 대해서 왜 바이너리를 그럼 우리는 선호하는 것이 바이너리다 이거예요. 그럼 왜 바이너리 신호를 선호하는가? 네, 바이너리 선호를 선호하는 이유를 보게 되면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가지고 그래프라기보다 이런 표를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을 전압이라고 Y축을 전압이라고 보도록 하죠. X는 뭐 필요 없고 그럼 이 가장 높은 전압을 1.5V라고 얘기하고 여기를 0V라고 한번 해볼게요. 1.5V를 나눠서 쓴다고 했을 때 만약에 이거를 두 구간으로 나눠서 여기는 약 1.5V니까 한 이제 그 1.0V부터 시작해 가지고 1.5V까지는 온 상태라고 한번 가정하겠다 했죠. 반면에 0V에서 약간의 올라갈 수 있어서 0.5V부터 시작해서 이 0V까지는 off 상태다라고 하는 걸로 보도록 하겠다. 그랬을 때 이 구간들이 있죠. 이 구간이 가능하다면 이 0.5V에서 1.5V 사이 아직 안 나왔는데 화면에 조금만 기다려 봅시다. 이게 온 상태고 1.0에서 1.5V 사이를 온 상태라고 가정하고 그 다음에 꺼졌다라고 하는 상태를
완전히 0V일 수도 있지만 한 0.0V부터 0.5V 사이는 꺼진 걸로 하겠다 했죠. 완전히 꺼질 수도 있지만 신호가 다른 데서 안 나와서 이 그 약간의 신호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오프 상태로 보겠다 이거죠. 그럼 온 상태하고 오프 상태의 그 중간 상태 이게 가능하다면 클수록 좋겠죠. 만약에 여기서 잡음이 생겨서 이 잡음이 있었다 하죠. 그래서 만약에 이 잡음이 이렇게 튀어면은 아 0도 아니고 1도 아니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잡음이 갑자기 잘못돼 가지고 이 구간이 작으면 요 구간 0이었던 게 1로 잘못 해야 될 수도 있겠죠. 또 1이었던 게 0으로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 구간은 크게 이 벌어져 놓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크게 벌리자 이제 벌리면 일단 잡음에 강할 수 있다. 그래서 잡음에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1.5V밖에 안 되는 걸 갖다가 이거를 더 나눠서 이게 1.5V인데 구간을 나는 여기서 하나 이렇게 쓰고 또 하나 이런 구간도 하나 쓰고 또 이런 구간 하나 쓴다. 그러면 요 구간이 줄어들 거다 이제. 또 화면에 안 나왔으니까 일단 자, 그 지금 얘기하는 게 구간을 좀 크게 해주자. 온 상태하고 오프 상태 제 구간을 크게 해야지 오프 상태에 있던 0.5V였는데 잡음이 좀 생겨서 0.6V가 됐다라고 한다면 0도 아니고 1도 아닌 걸로 나와야지 그게 1일 상태, 온 상태로 바뀌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잡음 구간에 대한 어떤 사이를 벌려놓도록 하자라고 하는 거죠. 반면에 지금 제 주황색이 아니라 보라색으로 나와 있는 그 그림을 보게 되면 1.5V를 세 개 구간으로 한번 나눠 볼게요. 가장 높은 구간, 이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3이라고 하는 구간이라고 가정하자.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구간에 나오는 구간의 신호가 나오면 2라고 한번 해보자라고 하고 지금 그리는 맨 아랫부분에 있는 구간에 있는 신호에 들어가면 전압이 들어가면 1이라고 가정하자라고 한번 해보자 이거죠. 근데 그 사이사이 구간이 굉장히 그 첫 위에 있는 것보다 적겠죠. 1.5V 공간을 세개로 나눴으니까. 그러면 잡음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해진다 이거죠. 그래서 그 신호를 바이너리 신호보다는 멀티밸류로 신호를 쓰게 되면 훨씬 회로를 간략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이와 같이 잡음에 약할 수 있다. 그래서 바이너리 신호를 현재로선 선호한다. 만약에 기술이 좋아지면 멀티밸류 신호라고 하는 걸로 다치 신호 한자를 써서 이렇게 갈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바이너리 신호를 선호하고 1.5V 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쓰이게 되겠지만 아직까지 5V를 쓰고 있어요. 최대 전압을 5V까지 쓰고 있는데 5V를 두 개 구간으로 나눠서 쓰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켜진 상태와 꺼진 상태의 두 개의 구간으로 나눠서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온 상태를 논리값으로서 1, 오프 상태를 논리값으로서 0이라고 한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주기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기라고 하는 거와 그 다음에 주파수라고. 주기를 보통 피리어드라고 하는 걸로 나타내는데 거기엔 시간이기 때문에 t라고 하는 걸로 많이 표현해요. 그 다음에 주파수는 frequency라고 해서
F라고 하는 걸로 많이 표현한다. 근데 주기라고 하는 거하고 주파수는 이 역계 관계를, 역수의 관계를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저희 그 컴퓨터를 산다든지 아니면 스마트폰을 산다면 CPU의 저희 그 이 주파수 속도가 얼마냐라고 하는 걸 알죠. 2.5기가냐, 2.4기가냐, 4.8기가냐, 뭐 그런 얘기를 하게 되죠. 거기다가 저희 그 이제 주파수 가지고 얘기하는 거다. 주기라고 하는 건 반복되는 거다. 그래서 일단 공식을 보게 되면 이 그 주파수라고 하는 거는 주기분의 1이다. 또는 주파수를 구하기 위해서 주파수의 단위는 뭘로 쓰냐면 헬스라고 하는 걸 쓰게 되죠. 그 다음에 그 주기라고 하는 거의 단위는 시간 중에서도 초라고 하는 걸로 나타낸다. 이와 같이 아래 t라고 하는 것이 분모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건 이렇게 바꿔서 써도 되겠다죠. t는 f분의 1 이렇게 써도 되죠. 주파수 단위는 헬스라고 하는 걸로 hg라고 하는 걸로 나타내고 이 주기라고 하는 거는 이 t 시간 특히 초라고 하는 걸로 나타낸다. 자, 그러면 이런 걸 한번 그 파형에 대한 걸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 t분의 1이니까 요거는 f분의 1은 t 이렇게 써도 이 큰 문제가 똑같은 식이 된다. 똑같은 의미죠. 그래서 주기가 길면 주파수가 짧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 신호를 나타내는 그림이에요. 이건 이제 신호를 나타내는 그림을 그리는데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많이 했던 사인파가 어떠니, 코사인파가 어떠니, 뭐 코사인 그림이 어떠는데 그렇게는 이제 필요 없고 우리는 여치 사각형으로 나눠지는 신호다. 0과 1밖에 안 다르거든. 이렇게 생긴 것이 계속 반복되는데 이런 반복됐을 때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 하냐면 주기라고 부른다. 이거 많이 하죠. 1주기, 2주기, 3주기. 뭐 저희가 특히 공무원들이 많이 얘기하죠. 1주기 평가는 어떠고, 2주기는 어떠고. 이걸 사이클이라고도 불러요. 자, 만약에 요 주기가 10 마이크로 세컨드였다 이거죠. 다시 한번 t가 10 마이크로 세컨드라는 얘기죠. 그러면 주파수는 어떻게 되느냐? 마이크로 세컨드일 때. 그러면 주파수 f를 구해보자. 네, 주파수는 어제 주파수 구하는 데까지 안 하고 끝낼게요. 답답해서 저도 못하겠네. 하도 늦어가지고. 네, 주파수 F를 구할 적에는 T분의 1이라고 하는 식이 적용이 되죠. 근데 주기의 단위는, 다시 말해서 그 주기 단위는 초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10 마이크로 세컨드 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초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10의 마이너스 6승을 나타냈죠. 그래서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해야지만 초가 되겠죠. 이게 세컨드. 네, 1. 그러면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니까 10의 마이너스 5승. 네, 1.
자, 마이크로 세컨드는 10의 마이너스 6승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1 이렇게 써야 되겠죠. 예. 따라서 10의 5승분의 10의 마이너스 5승분의 1이 되겠죠.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10의 마이너스 5승분의 1은 역수하니까 10의 5승이 된다. 자, 이거는 공이 몇 개냐면 5개. 우리가 뒤에 공 3개로 붙였을 때 킬로라고 하는 단위를 쓰죠. 그래서 100kg. 그 다음에 주파수의 경우는 헬스. 이렇게 줄여 쓸 수 있으니까 이거는 얼마 주파수는 10kHz다라고 하는 게 나오죠. 아, 100kHz. 이렇게 해서 이 그 주기라고 하는 거 주파수까지만 알아봤어요. 조금 더 하고 싶었지만 이제 답답해서 못하겠어요. 네,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조금 더 속도를 낼 수 있는 그 소프트웨어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그리고 없으면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천천히 진도를 나가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더 좋은 거 가지고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정식 수업 첫 시간인데 조금 이제 그 진도를 많이 못 나갔고 그다음에 원래는 이렇게 하고 실습을 하는데 실습도 당분간 못 하니까 일단은 책을 쓰던 어떤 자료를 좀 통해서 봐주시고 굉장히 그 실습에 목말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저한테 얘기해서 학교에서 먼저 이제 실습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하시던지 하시는 분들은 학교로 오시면 따로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수강 인원이 좀 많아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일단 실습도 그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뭐비 때면 요 끝나면 그 여러분들하고 실습해서 많이 이제 그 실력 향상하는 데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겠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